세상이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이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당신의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지혜의 숲입니다. 오늘 하루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얼굴들과 마주하고 수많은 말들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웃어야 했고 때로는 참아야 했던 하루였겠지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숲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좋아요는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이 숲의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준비될 때마다 조용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깊고 느리게. 그리고 천천히 내뱉으십시오.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고 턱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고 하던 일을 묵묵히 하셔도 좋습니다. 그저 흐르는 물처럼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쳐가듯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신은 혹시 오늘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으셨나요? 친한 친구의 무심한 한마디가 혹은 가까운 가족의 날선 표정이 마음 한구석을 찌르고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잠을 이루기가 어려운 건 아닌지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언뜻 들으면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 말, 하지만 그는 이것을 비난하거나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임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덜 상처받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햇빛을 향해 가지를 뻗는 것을 우리는 이기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고통을 피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상처를 받을까요? 왜 밤새도록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쓰이고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곱씹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우리는 가까운 사이니까 저 사람은 나를 먼저 생각해 줄 거야. 이런 기대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일깨웁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애쓰는 존재라고.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조금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 혹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사람도 자신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요. 당신이 만약 누군가에게 소외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관심이 지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의 차가운 태도에 섭섭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도 자신의 아픔으로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짐이 가벼워집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애쓸 필요도 상대방에게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표상이다라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비 오는 날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한 날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낭만적인 날씨입니다. 같은 말 한마디도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난입니다. 결국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가는 세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아프게 했다면 그 말 자체보다는 당신이 그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해석하면 고통스럽지만 저 사람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고 해석하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자기 위안이나 합리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사건 그 자체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씩 내려놓아 봅시다. 왜 나한테만 이래? 라는 억울함을 내려놓고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라는 분노를 내려놓고 저 사람도 자기 삶에 바쁠 뿐이라는 이해로 바꿔봅니다. 나는 외로워라는 외침을 내려놓고 혼자여도 괜찮아라는 평화를 맞이해 봅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마음속 짐을 하나씩 내려놓아 봅니다. 무거운 돌멩이를 하나씩 꺼내어 강물에 띄워 보내듯이 그렇게 흘려보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제 조금은 자신에게 관대해져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아름다운 우화 하나를 남겼습니다. 추운 겨울날의 고슴도치 이야기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서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다가가자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서 다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멀어지니 이번에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다가갔다가 또 가시에 찔리고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한 끝에 고슴도치들은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요.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과 너무 가까이 지내려다가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큰 다툼으로 번진 적이 있으신가요? 친구와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 어느새 부담스러워지고 피하고 싶어진 적은 없으신가요? 너무 가까워서 찔렸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연인이니까 모든 것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려 하지만 모든 것을 나누려 하다 보니 어느새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왜 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 왜 나한테 그런 비밀이 있었어? 이런 질문들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소유욕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각자는 독립된 개인이며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라고. 어머니와 딸, 남편과 아내, 오랜 친구 사이라 해도 우리는 결코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각자의 내면에는 다른 사람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오직 나만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냉정하게 거리를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너무 멀어져서 추웠던 순간들도 있으니까요. 혼자라는 이유로 혹은 체면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지 못했던 날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괜히 부담 줄까봐 쓸데없는 얘기 같아서 삼켰던 순간들, 그렇게 홀로 견디다 보니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은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가까워도 아프고 너무 멀어도 외로운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대답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으라고. 고슴도치들처럼 말입니다. 적당한 거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거리입니다. 따뜻함을 나누면서도 서로의 가시를 의식하는 거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방이 있고, 각자의 시간이 있고, 각자의 비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친구라도 항상 연락하고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몇 달에 한 번 만나도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묻고 격려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SNS에 매일 댓글을 다는 것보다 힘들 때 한 통의 전화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연인이라도 24시간 함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취미가 있고, 각자의 친구가 있고, 각자만의 공간이 있을 때, 오히려 만났을 때 더 반갑고 소중합니다. 이것을 쇼펜하우어는 정중한 무관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차갑게 느껴지는 말이지만 사실 이것은 깊은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모든 시간을 차지하려 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져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중한 무관심입니다.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그냥 그랬어 라고 짧게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더 캐묻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것입니다. 요즘 바빠서 연락 못 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가 그립지도 않니? 라고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관계는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마치 숲속의 나무들처럼요. 숲을 거닐다 보면 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햇빛과 영양분을 나눠 가져야 해서 모두 약해집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면 각자 충분한 햇빛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그러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리는 유지하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은 홀가분해져도 좋습니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차가워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거리를 두려 할 때도 서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도 자신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적당한 거리, 따뜻한 거리,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고슴도치들처럼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당신도 찾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도 외롭지 않은 그 거리를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인간관계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냈습니다.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적당한 거리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 합니다. 혼자라는 것의 의미를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라고.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창피하고, 혼자 여행 가는 것이 쓸쓸하고, 주말에 혼자 있는 것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애씁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모임에 나가고, 관심 없는 대화에 끼어들고, 피곤해도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더 외로워진 적은 없으신가요? 웃고 떠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던 순간들, 누군가와 함께 있지만 진짜 내 모습은 숨기고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았던 시간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진정으로 이해받지 못하고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느끼는 외로움. 그것이 가장 쓰라린 외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외로움과 고독은 무엇이 다를까요?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말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외롭다고 느낍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것입니다. 고독은 충만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친구도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책과 사색으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로운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그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라고. 고독한 시간 속에서 그는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맞춰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그는 가장 깊은 생각을 하고 가장 진실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로 편안했던 순간들을요. 혼자 조용한 카페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시간. 혼자 산책을 하면서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던 순간. 혼자 집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었던 저녁. 그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가면을 벗었습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가면을 모두 벗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편안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고독을 즐긴다라고. 이 말이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가 의미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할 줄 아는 사람, 자기 내면의 세계가 풍요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오락에 의존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사색하고, 산책하고. 이런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 반대로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휩쓸리고 다른 사람의 취향을 따라가다 보니 내 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당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숲을 거닐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서요, 아무 말 없이 그저 발걸음을 옮기며 바람 소리를 듣고 새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내 안의 고요와 마주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더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군중을 피하고 군중에 속한 사람은 행복을 피한다라고. 군중 속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잃어갑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고독은 사치가 아닙니다. 고독은 필수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제 혼자라는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주말 저녁 아무 약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에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하세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책을 펼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거나 혹은 그저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좋습니다.
명절에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억지 미소를 짓는 것보다 고요한 집에서 평온을 누리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여행을 혼자 가도 괜찮습니다. 아무와도 일정을 맞추지 않아도 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자유. 그것이 혼자 여행의 매력입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가장 완벽한 자유를요. 이제 우리의 여정도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았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아팠던 관계들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고,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마지막 지혜를 하나 더 전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큰 기쁨이나 성취로 생각합니다. 승진을 하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랑에 빠지거나 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 기쁨은 순간적일 뿐이며 금방 익숙해져서 더 이상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 평온한 상태다라고 듣고 보니 참 소박한 정의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나요?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고 잠을 편히 잘 수 있고 내일이 두렵지 않은 상태.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극적이지 않아도 그저 고요하고 평온한 일상. 그것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성과를 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후반전으로 접어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것들이라는 것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아프지 않은 것, 창문을 열었을 때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느끼는 온기, 저녁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행복을 얻으려는 끝없는 욕망으로 괴롭고, 후반전은 상실이 두려움으로 괴롭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두 가지 모두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언젠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씩 무게를 내려놓았으니까요. 이제 인생의 후반전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으로 채워가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편안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들처럼 화려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담담히 내 속도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지? 가 아니라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지? 라고 물어보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뭘 못했지? 가 아니라 오늘 나는 잘 견뎌냈어 라고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누구인가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다시 말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직위가 얼마나 높은지, 집이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가입니다. 거울 속 나를 볼 때 미소 지을 수 있는가?
혼자 있을 때, 편안한가 밤에 잠들 때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는가? 그것이 행복의 척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은 정말 잘 해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상처를 받았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삶이니까요. 이제 천천히 눈을 감아봅니다. 혹은 이미 감고 계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그대로 편안히 계시면 됩니다. 깊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코로 공기를 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호흡과 함께 오늘 하루의 긴장이 빠져나갑니다.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스르르 풀어집니다. 이마의 주름도 펴집니다. 턱의 힘도 빠집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침대 위에 혹은 의자 위에 깊이 가라앉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누운 것처럼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머릿속을 떠다니는 생각들도 하나둘 사라집니다. 내일 해야 할 일, 오늘 있었던 일, 누군가의 말, 걱정거리들, 그 모든 것들이 강물에 떠내려가듯 멀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도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은 여기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숲속의 고요함이 당신을 감쌉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이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 부엉이의 낮은 울음소리,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당신은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만 충만합니다. 이 고요 속에서 당신은 가장 온전한 당신입니다. 타인의 기대도, 세상의 시선도 이제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당신은 당신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어도 좋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어둠 속으로요. 당신이 잠든 사이 세상은 조용히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모든 것은 조금 더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의 인정도, 누구의 사랑도, 누구의 위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에게 충분한 사람이니까요.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고, 혼자 살고, 혼자 죽는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에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당신의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지혜의 숲이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